내용은 맨 끝에 이렇게 CD가 하나 들어있으면 됩니다. 네. 빠진 거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고요. 이제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교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영상 영어 지금 우리 상호로는 이제 스피드 아이인데 스피드 아이 프로그램에 이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상 영어가 있어요. 화상 영어 아시죠? 네. 자, 화상 영어인데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화상 영어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화상 영어란 말 그대로 화상으로 그 상대편과 이제 영어를 하는 건데 필리핀 쪽에서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본사에서 그쪽에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요 안에 보면 타사와의 가격 비교표도 있어요. 제일 싸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윤이 거의 없이 운영을 바로 하는 거니까는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화상 영어가 가능은 한데 네, 이 가격이 워낙 한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이들 못 하세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화상 영어를 원에서 운영하시면 이것도 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화상 영어가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서 막 잘은 하는데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원에서 전부 원어민을 고용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어민을 고용하는 게 법적으로 된다 그래도 고용하지 말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혹 달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어민을 대신해서 학생들이 한 4명씩 한 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영어를 연습하고 또 그날 배운 영어를 그 선생님하고 같이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온라인 숙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에서 학생들이 오늘 EBC 뭐 제가 늘 EBC 갖고 예를 들지만 EBC 오늘 지금 7과를 배웠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7과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똑같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쓰는 대신에 이제 쓰는 게 아니고 타이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숙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숙제 프로그램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말씀하셔서 뭐 그런 거는 이것도 이제 화상 영어도 그렇고 온라인 숙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숙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모든 영어 시험이 13년부터는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과목 시험에서 대학 갈 때 수능에서 영어 자체가 빠져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년 내내 뭐 토익, 토플 이런 시험 보는 것처럼 1년에 4번 실시하는 국가고시, 그러니까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을 가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치른다는 거는 가서 필기로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다가 뭐 화상 영어 이렇게 뭐 아니면 하듯이 컴퓨터에다 대고 녹음해야 되고 컴퓨터에다 대고 이거 타이핑해서 글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해주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본사로 연락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고 학원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런 거 화상 영어도 있고 온라인 숙제 프로그램도 있고 이 프로그램 하나라서 여러 가지로 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도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일단 유용하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보세요. 이거 첫 장. 첫 장 보시면 거기 개요가 있는데 첫 장은 뭐 큰 의미를 두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표지로 저희가 그냥 만든 건데, 자, 우리가 이 안에 어저께 제가 프로그램 양이 얼마나 있다 그랬죠? 네, 16년. 자그마치 16년에 걸려서 배워야 할 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쓰시는 분들은 16년 중에 내가 얘를 어느 걸 해줄 건가? 안내장이 있긴 해요.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 애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16년짜리를 어떻게 했냐면 6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짠 거예요. 이제 학원들이나 원에서 운영하시기 좋게. 이 6년 과정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초등 중심, 초등이라는 거는 아주 기초,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쓸 수 있을 ABC부터 배우는 초등이에요. 처음 와서. 초등 4년 프로그램 하고요. 그리고 중등 2년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도합 6년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등 4년짜리는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 말 그대로 기초 ABCD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냥 말을 제일 쉽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이 말 대신에 예쁜 말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예, 요거는 얼마든지 뭐. 그리고 이제 중등도 마찬가지로 초급, 그리고 이제 고급 요렇게 2년. 그래서 총 6년짜리 프로그램. 요게 한 전부 이 보시면은 맨 처음 그 노란 스케줄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이게 몇 주가 걸리는지 주로 돼 있어요. 기초 과정이 몇 주죠? 네, 그 다음에 초급 과정은, 중급 과정은, 네, 조금씩 다르죠? 네, 그래서 44주, 49주 뭐 하다 보니까 44주면 사실은 뭐 10달, 그쵸? 49주면 거의 11달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년씩이 조금 안 되면서, 그런데 중등 과정은 52주가 넘어요. 53주 이렇게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이 조금 더 돼서 도합 한 6년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6년 과정을 다 마치면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 아, 제가 어저께 요거를 컨텐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요 프로그램 번호에 따라서 성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성격 중에서 제가 지금 초등 그리고 중등이라 그랬는데 이 성격 중에서 잘 보시면 여기 명화라든가 뭐 테스트는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한자, 일본어, 중국어 빠지겠죠. 어른, 수능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큘럼 안에 중등 과정까지 들어있는 건 요 42번 중학 리딩.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수능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상 이상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중등 과정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등 과정 2년 동안은 중학생만 배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요 6년 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7살 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입학 전까지가 겨냥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 초등생한테 맞는. 그렇지만 왜 그러면 중등이라 그랬느냐? 이 내용은요, 중학교 교과서예요. 교과서 내용,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법이나 뭐 리딩이나 회화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한 거다, 내용을.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중학교 3년 과정을 전부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내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문법, 그리고 그 3년에서 알아야 되는 수준의 회화, 다이알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알아야 되는 다루는 단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우리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 요 6년 과정에는 중학교 3년 선행학습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얘는 뭐 해주십니까? 뭐 얘는 그러면 중학교 과정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원에만 맡겨놓으시면 얘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3년 선행과정까지 다 끝내줍니다. 걱정 마세요. 그 선행과정 중에는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 듣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 듣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게 되면 벙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 한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리딩을. 자,
우리 이 학습기로 리스닝하고 스피킹까지는 해요. 그런데 보통 원들에서 지금 리딩을 많이 스킵을 하세요. 스킵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라이팅.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로서 영어 잘할까요? 어때요? 더 이상 뭐 해줄 거 없어요? 다 잘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또 뭐가 또 있어요? 네, 시험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맞았어요. 시험 대비. 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험 대비에는, 시험에는 주로 뭐가 나와요? 문법 나오잖아요. 문법을 그러면은, 이 중에서 문법을 어디서 해주는 건가? 어떻게,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중학교 과정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안에, 우리 문법이라는 거는 뭐냐? 배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문법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공식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열심히 배웠어요. 이거 문제 안 풀어보면 시험에 가서 맞을 수 있어요? 네, 공식 쓰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잖아요. 문법도 똑같아요. 문법 열심히 쫙 배워서 다 이해했어요? 가서 시험 보면 잘 보나요? 안 그렇죠. 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마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 문법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서 그 문법의 역할을 찾아내는 거를, 그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문법을 다 배웠지만 문제 푸는 것까지를 해줘야 우리가 애들이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문제를 다, 여기에 문제는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이따가 잠깐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문법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중학 영문법 연습 3,800제라고 들어있어요. 요거 이제 2학년 거를 제가 샘플로 갖고 왔는데, 이 안에 보면은 2학년에서 배우는 중학교 문법 과정에서 필요한 게 다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3,800 문제가 들어있어요. 예, 요걸 본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싸게. 이게 이제 12,000원인데 우리 본사를 통해서 이제 10,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1, 2, 3학년 거를 우리 요 커리큘럼 과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대로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요 문법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요걸 다 공부하게 되면 우리 문법 책으로도 한 2,000문제 넘게 풀고요. 요거 3,800제 곱하기 3권이니까 거의 한 12,000문제, 12,000 조금 안 되죠? 600문제 해서 이렇게 더해서 그래마 문법에 대한 연습 문제만도요 14,000문장 이상을 풀어보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문법에 대비해서 문법 다 배우고 문법 연습 문제 14,000개를 풀고 나갔어요. 시험 대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 가면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뭐로 시작하던가요? Hello, my name is 뭐 어쩌고 저쩌고 nice to meet you 부터 시작을 다시 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 교과부 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영어 배운 거를 모르나 봐요. 중학교 교과 과정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일과가 nice to meet you, I'm from China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간 사람도 없고, 잘하는 학생은 뭐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너무 우스운 거죠. 왜 그렇게 현실을 무시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담당자가 아니라서. 어쨌거나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가면 중학교 영어가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벌써 머릿속에 문장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한번 몇 개 들어가나 보자고요. 우리 어저께 한 과에 문장 12개. 그쵸? 자, 우리 진도는 매일 안 나가요. 월수금만 나가요.
일주일에 3번 진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요일, 목요일도 스토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장들이 오지만 일단 주 진도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36문장 외워요. 자, 1년은 52주예요. 36문장 곱하기 52 하려니까 힘들어요. 뒤에 거 빼고 그냥만 해도 1500문장 외우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500문장 외우는데 우리 애들이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3, 4, 5, 6, 4년 배웠어요. 4년 배우면 우리 애들 머릿속에는 6000문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갖고 뭐를 해줘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반복, 복습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장기 기억으로, 영구 기억으로 애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습을 거쳐서 우리는 6000문장을 애들 머릿속에 쫙 넣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법도 문제를 14,000문제를 딱 풀어줘가지고 중학교를 딱 보냈어요. 그 정도 됐는데 영어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6000문장이라는 거는 다 문법의 예문이에요. 모든 문장이 문법의 예문이라 그랬죠? 예, 문법 예문이 6000문장을 얘가 절절절절 그냥 툭 치면 툭 나오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문제도 14,000문장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 아니라 고등학교도 대비가 된 학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 실력 다져놓는 거는 뭐 우리 그 영상 영어를 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애들 말 트이는 데는 최고예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말 트이는 데만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부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말만 트여서는 안 된다고 어저께 이렇게 제가 선 이렇게 그어드렸죠? 예. 말만 트이는 건 뭐예요? 요쪽 반복을 통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요쪽 학습적인 면까지도 같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마까지 이 과정을 통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등과정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생이 왔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키시면 돼요. 왜? 거기는 나이스 투 미츠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보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중학생을 데려다 놓고 너 실력 없으니까 초등학교 우리 4학년 거부터 시작하자 이러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거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키면 레벨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과정도 충분히 중학생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어 같은 걸 보자고요. 자, 단어를 보면은 어저께 왜 제가 그 미국 중산층에서 단어 몇 개 쓰냐 한 달간 몇 개 쓴다 그랬어요? 50개? 탁착 졸았구나. 자, 500개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단어 500개만 알면 문제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애들을 뭐 단어 500개만 알아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애들 단어 몇 개 정도 알게 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 나를 한번 돋보면서 내가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단어 몇 개 정도 알았을까?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애들을 단어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까지 몇 단어 정도 해주면 안심이 될까? 2000단어? 조금 더 쓰세요. 쓰시는 김에. 자, 조금만 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들어있는 단어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저께 왜 주제별 단어라고 제가 주제별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의 단어를 만들어놨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안 졸고 잘 들으신 분은? 여기 보면 주제별 단어가 있죠. 한 과에 단어 4개씩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주제별로 그림을 다 그려서 엮어놨어요. 네, 여기에 1156개가 들어있어요. 주제별. 그래서 289과예요. 1156개. 자, 1156개의 단어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유치원 학생들부터 초등학생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 쓰기에 아주 좋아요.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주제별 단어가 1156개.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중학 단어가 있어요. 단어만이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돼 있는 거가. 중학 단어가 몇 단어예요? 1600단어예요. 그리고 수능 단어, 아까 수능 잠깐 보셨죠? 뭐 우리 커리큘럼에는 안 들어있지만 만약에 단어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수능 단어가 4200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어 이렇게 쭉 더하면 몇 개 나와요? 한 약 7000단어. 약 7000단어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해보면. 뭐 6956인데, 네. 그러니까 7000단어 나오니까 우리 7000단어 정도 해주면 애들 단어 부족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단어 뭐 공부하셨어요? 가물가물? 바퀴벌레 안 잡으셨어요? 복화 뭐 33,000 하셨죠? 들고만 다니셨잖아요. 다 이렇게 다른 사람 보게. 보케블러리 33,000. 맨날 차 탈 때만 들고 다니고. 그러면 33,000, 22,000 했는데 이건 7,000단어 하니까 만 단위 정도는 돼야 안심되는 거 아닌가. 7,000단어 갖고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은 저는 2장 봤는데 2장만 봐도 벌써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단어가 생뚱맞은 단어가 33,000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단어가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이거에 명사형, 뭐 형용사형, 부사형, 무슨 형 해가지고 단어 하나에 새끼가 다 쳐서 33,000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7,000개도 새끼를 여러 개 칠 거 없이 그냥 2개만 쳐본다 그러면 한 14,000단어 애들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끼를 조금 더 친다 그러면 한 2만 단어 넘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0단어만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도 거기서 파생어를 애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훨씬 많은 단어를, 10,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단어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과정마다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 배워요? 어저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거 맨 처음에 틀어줄 때 일과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예요? 단어 공부해요. 일과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제가 아직 이렇게 세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단어라고 단어 공부라고 딱 나와 있는 것만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공부할 때마다 매 과마다 단어를 먼저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까지 하면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들지. 그건 저도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이런 단어가 녹아서 활용된 그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몇 개를? 6,000개를. 우리는 이제 애들이 몇 학년 때 뭐 와서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토는 이제 애들 머릿속에 5,000문장을 넣어주기. 그래서 5,000문장만 넣어주자 이거죠. 영구 기억 속에.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런 단어의 활용들의 예제가 된 좋은 문법의 예제가 된 문장이 머릿속에 5,000개가 탁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가 있어요? 영구 기억에 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영구 기억에 가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내가 필요한 때 탁 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도 단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기초과정 가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A, B, C, D를 배워야 돼요. A, B, C, D는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을 가도 여기 어디 A, B, C, D 배우는 데가 없네요. 파닉스 A, B, C는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우죠? A, B, C, D를 처음에 A, B, C, D 오면 KG 과정의 맨 처음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A, B, C, D를 배울 수 있어요. 자, A, B, C, D를 배우고 여기 보시면은 이걸 스케줄을 못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알파벳을 몇 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죠? 4주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 첫 주, 첫 교실에 들어오면은 이 학생이 알파벳 몇 개 배워요? 2개 배우죠. A하고 B.
그쵸? 그래서 하루에 알파벳 2개를 딱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뭐 하루에 알파벳 2개 배우고 가. 가르치면 한 4개는 배울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가 영어 교육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영어 교육은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듣기,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읽기, 쓰기. 알파벳을 배우는 순간부터 저 4대 영역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A, B, C, D 읽기만 하고 뭐 알아듣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읽기, 쓰기를 다 하려면 하루에 2개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자, 어떻게 하냐? 알파벳을 요걸로 가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과에 A부터 F까지 들어있어요. 몇 개예요? 6개죠? 네, 6개를 들어요. 여기 뭐 A, B, B 해서 A, B, C, D, F까지 6개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따라하고 계속 A, B, C, D 했어요. 하고 나면 뭐 하냐? 그 다음에 오면은 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 연습하는 페이지 있습니다 하고 요거 보시면 예, 알파벳 연습하는 종이가 있죠? 자, 이거를 프린트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생한테 주시고, 자, A가 2페이지고 B가 2페이지니까 학생은 모두 몇 페이지예요? 하루에 4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대부분 영어를 A를 지금 처음 접한다는 얘기는 나이도 어려요. 7세, 8세, 요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를 안 가르치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왜?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7세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일 학생이 많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하루에 이거를 4페이지를 한다는 건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생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쓰는 게 힘들거나 느리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알파벳을 하나만 하루에 A 한 장, B 한 장으로 양을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2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장씩, 그래서 A의 2장, B의 2장을 보통 이제 기본으로 그래서 4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읽고 오면은 선생님하고 A 읽어보고 B 읽어보고, 소문자 대문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쓰는 거죠. 쓰는 연습까지 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알파벳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기 보면 A, B, C 송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또 다른 데 그 애들 노래에 있는 데도 가면 ABC송이 예쁜 게 있어요. 그래서 ABC송을 같이 매일 부르게 해주세요. 이걸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매일 ABC송 하나씩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이거 연습하고 써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간이 1시간 정도 가요.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뭐 해요? 다음 날은 C, D 2개 배워요. 그 다음 날은 E, F 배워요. 이렇게 해서 2개씩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왔는데 목요일은 가니까 뭐 하래요?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복습하래요. 이거 알파벳 6개 배웠는데 뭘 복습해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어른들 입장이고 7살짜리 애는 알파벳 6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예요? 소문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자를, 다른 나라 말의 문자를 12개를 얘가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련 말을 한번 배워보세요. 소련 그 알파벳 12개 머릿속에 그리려 그러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12개를 갖고 그럼 뭐를 어떻게 리뷰를 해주냐. 알파벳 겨우 12개 갖고 6개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카드는 다 갖고 계시죠? 원에. 자, 어저께 그 그린카드 보여드린 거, 그 그린카드에 알파벳 카드도 들어있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지만 우리 서점에 가면 알파벳 카드 큰 거 있어요. 이만한 거. A 그려있고 이만한 거 뭐 ant 그려있고 막 많아요. 그런 거가 아주 무수하게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냥 사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 배울 때 우리 A, B, C, D 배우려면은 알파벳 카드가 이게 조금
조그맣잖아요. 애들이 배우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 이만한 거 한 번만 사시면 또 코팅해 놓으면 쓰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고 연습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애들한테 리뷰할 때는 자 그러면은 알파벳 니네 6자 배웠는데 6자를 전부 카드를 섞어 놓고 자 짝 맞춰봐. 그쵸? 대문자하고 소문자 짝 맞춰보게 하고 아니면 순서대로 세우는 거 하고 선생님이 대문자만 줄 테니까 네가 소문자를 써봐. 또 소문자만 다 주고 대문자를 써봐. 그리고 선생님이 A 자 이거 찾으면 네가 뭐 거기에 맞는 또 뭐 B 그 다음 거 해봐.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복습을 여러 가지로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배우고 나가고 예 그러면은 하루에 2개씩 배우고 하다 보면은 한 달 정도, 4주 정도 걸려서 여기 알파벳이 끝날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맨 뒤에 가서 알파벳 시험 한번 봐주는 거죠. 자, 알파벳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배울까요? 포닉스 배울까요? 예? 예. 파닉스 안 배우고 저는 이제 KG를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보시고 요 제가 단위로 끊어놓은 이유는 만약에 나는 내 신념은 죽으나 사나 파닉스야. 이거는 안 돼. 하시는 분은 요 파닉스를 알파벳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는 거는 여러분 원에 맞게 그리고 학생의 그 수준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흥미도에 맞게 얼마든지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처럼 뭐 앞에 거 안 하면 뒤에 걸 못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초 과정 안에서는 요게 순서가 조금 하나둘씩 바뀐다 그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KG 과정으로 가요. 그래서 KG 과정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KG 과정이 맨 처음에 뭐 나오죠? 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알파벳 나오잖아요. KG 과정 맨 처음에 알파벳 나온다니까요. 근데 알파벳 끝나고 나면 알파벳 송 끝나고 나면 5과에 뭐 나와요? 단어 나오죠?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이제 이게 KG 처음 아기한테 이제 애들한테 이제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알파벳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BABY라는 알파벳이 모이니까 baby라는 단어가 됐어요. 가끔 가다가 뭐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아우 여기에 왜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한글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내내 보면은 한글로 번역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이 왜 넣어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왜 한글을 넣어놨어요? 그냥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뭐 사고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말을 넣어놔가지고 그게 안 되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애한테 그걸 기대한다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얘가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하루 종일 가니까 영어만 해요. 집에 와서도 영어 써요? 그러면 영어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어적인 사고가 되지 않고 영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에게 영어적 사고 이거는 콩 심어놓고 거기서 팥나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적 사고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돼요? 영어 유치원 보냈어요? 10시에 갔다 2시에 돌아와요? 4시간 겨우 가서 뭐 점심 먹고 뭐 하고 그림 그리고 나가면 영어 배운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머지 뭐 6시간 갔다 왔다 그래도 나머지 우리 24시간 중에 18시간은 한국말 쓰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얘 영어 유치원 갔다 왔으면 영어로 얘기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18시간은 한국말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어떻게 영어로 사고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특히 영어로 사고하는 거는 영어적 환경 말을 만들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영어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몰입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몰입교육 한때 막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영어 몰입교육. 예, 이게 이제 뭐냐?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이머전이라 그러는데 몰입이라는 거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어적 환경을 만들어줘서 얘가 영어적으로 진짜 사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몰입교육인데 뭐 하루에 학원 1시간 갔다 오고 나머지 23시간은 한국말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한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영어적 환경이 되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의 교육은 몰입교육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효과가 있냐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정확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몰입교육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한테 해봤더니 자, 여기 없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얘기 안 해줘요. 그림을 보고 애들이 배웠어요. 베이비 하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를 행복,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리더라 이거죠. 애들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그림이 아니고 제가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얘 몰라요. 그런데 그림을 딱 갖다 대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잘못 해석을 했더라 이거예요.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애기라고 했는데 분명히 애기라고 얘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베이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얘가 애기가 이 학생이 이해한 거는 베이비가 아니고 요 기저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머전 교육을 시켰을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기가 뭐야 영어로 우리 배웠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기저귀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이 아니고 다른 거였지만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머전 교육이 좋을 것 같지만 애들한테 오히려 정확한 이해를 떨어뜨리는 게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가 이걸 베이비 배우고 기저귀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애기를 보고 베이비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를 연결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얘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단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영어 시간에 가서 그 외국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뭘 배웠는데 애들이 100% 알아들었어요? 7살짜리, 8살짜리들이 가서 원어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100%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옛날에 배운 영어 지식이라도 있고 또 영어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제 A, B, C, D 배우는 애들이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이 하는 말을 몇 %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원어민 수업에 넣어놓으면 애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허황된 꿈이 깨져야 돼요. 그 애가 A, B, C, D 배우는 애가 원어민한테 가서 하는 말을 몇 %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영어적으로 와서 내 거로 그 수업 시간에 내 거로 소화하고 온 건 몇 %예요? 10%? 20%? 네. 그러면 한국말이 도입됨으로써 얘가 베이비는 아기로구나 라고 100% 이해하고 온 수업하고 아기일 것인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 하고 온 수업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누적됐을 때 끝에 가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이에게 이머전에 제대로 된 환경을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시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반드시 한국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KG에 가면은 베이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거 안 하고 3개씩 정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씩 정도 배우다가 뒤에 맨 뒤에 가면 뭐 과일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그래서 20과까지는 매일매일 단어를 공부해요. 자, 단어를 공부하는데 단어를 20과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21과 가면 이제 문장이 처음 나오게 되죠. 자, 우리 모든 수업은 문장 들어가기 전에 그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를 먼저 공부한다 그랬어요. 단어 공부하고 문장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 배우죠? 제일 처음 문장? 이것은 펜입니다. This is a pen.
네, 이것은 펜입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This is a 뭐뭐뭐라는 문장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때까지는 알파벳 배우고 뭐 했어요? 단어 배웠는데 또 이제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잖아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오늘 얘가 문장을 들어가는 날이면 애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우리 영어로 문장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야 그래요. 이거 들으면 자기가 이제 영어로 네가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은 뭐 배우는 건데 애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대 심리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내가 영어를 지난 한 달간은 뭐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는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배우는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쥐약 자주 먹여야 된다 그랬죠. 예. 먹이면 애들이 기분 좋게 공부해요. 야, 내가 이제 문장 공부하는구나. 같은 문장을 공부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데 자, KG에서 앞에 5단원부터 20단원까지 단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째는 20과까지 하루에 단어 3개 배우고 오는 거예요. 학원을 보냈더니 하루에 단어 3개 배우고 집에 오더라 이거죠.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20과까지 가려면 한 달 내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씨 영어 학원 보내놨더니 매일 하루 단어 3개 배우고 보내. 그러면 이제 또 속상하죠. 엄마가 전화 와요. 예. 그럼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제일 큰 거는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확인학습 해줘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확인학습 해줘야 되는데 단어 3개 배우고 나니까 확인학습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단어 3개 물어보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학습이 한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단어 3개 하고 나니까 막 시간이 절절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는 떨어져요. 이거는 올려야 돼요. 여기에다 정수리에다 하다 보면 오 소리가 안 나고 어 소리 비슷하게 나요. 예, 오라고 가르치면 옥토퍼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옥토퍼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는 오히려 어 소리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게 정확한 오의 소리예요. 옥토퍼스 나오는 게. 그런데 얘가 장모음으로 가면 무슨 소리가 나냐? 오, 우 소리가 나요. 오, 우. 그러니까 헛소리 날 때는 단모음일 때는 옥토퍼스 하고 하는데 얘는 장모음으로 가면 오우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장미는 뭐예요? 예. 자, R이니까 혓바닥을 좀 굴려보세요. Rose. 네. 그래서 얘는 R-O-Z. 그래서 장모음 규칙에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O로 발음이 돼서 Rose가 되는 거예요. 아, 애들이 잘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자 선생님하고 책 읽읍시다 하고 책을 막 읽는데 I come to school 나와서 애들이 자 I comb 했었더니 아니야 이거는 comb 아니야. 이거 왜 장모음 규칙인데 왜 그래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come이야 come. 왜요?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왜요? 애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요? 이렇게 장모음 이렇게 뒤에 이 나오고 이러면 오라고 그랬잖아요. 얘 왜 comb 아니고 왜 얘는 come이에요?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선생님? 나도 몰라, 이씨.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 그냥 외워지 뭐 다른 방법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럼 왜 달라요, 쟤는? 네?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외워예요. 자, 영어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틀려서,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단어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고, 중국말에서 온 단어가 있잖아요. 예.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여러 나라 말에서 왔잖아요. 독일 말 근원도 있고, 프렌치 말 근원도 있고, 뭐, 여러 말들. 그러니까 근원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come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규칙에 해당이 안 돼요. 자, rose는 장모음 규칙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애들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어원이 다 틀려서 얘는 어원이 어디고 얘는 어원이 어디고 7살짜리 애한테 안 되잖아요. 자, 안 되고 또 이렇게 규칙에 해당하는 게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애들이 이 파닉스를 배우는 건 너무너무 제가 봐서는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오히려 문장을 더 접하게 해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파닉스를 그렇게 뭐 6개월 완성해가지고 장모음 무슨 모음 다 해주는 거가 좋은 영어 교육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안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닉스 신봉자가 계시면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알아서 나쁠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요. 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이 우리나라 교과서 맨 처음 지금은 이제 1학년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과정에 처음에 hello, hi, my name is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자, 거기서부터 제가 위에 3개랑 이제 스케줄이 틀려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수금은요. 진도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우리 유치원은 이제 20분 수업이니까 조금 틀려요, 내용이. 자, 월수금 기준으로 봤을 때요. 맨 처음에 오면은 처음 와서 한 5분에서 10분은 뭐를 해주냐면 리뷰를 해주고 테스트를 봐야 돼요. 제가 우리 거는 각 과마다 테스트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리뷰라는 거는 무슨 리뷰냐? 요 학생이 월수금 진도 나가는 날에 우리가 요거를 진도 나가는 날이에요. 주진도. 진도 나가는 날에 배운 거.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지난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약 2단계 정도만. 여기 단계가 보면 많잖아요. 예, 약 2단계 정도만 딱 정해주세요. 자, 오면은 너 요 단계 매일 복습하고 테스트봐 하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보고 리뷰하고 테스트 보면 이게 한 5분에서 10분 뭐 저거에 따라서 틀리니까 정도 걸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진도를 나가는 거죠. 예, 요것이 이제 여기가 진도를 나가는데 요게 또 10분에서 한 15분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리딩하고 라이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예, 리딩하고 라이팅 요것도 한 10분에서 이제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하고 확인 및 응용 학습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여기 시간이 한 7분 남았어요. 뭐 해요? 왜냐? 진도가 그렇게 뭐 이거는 두부 자르듯이 10분에 딱 끝나고 15분에 딱 끝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날은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많기도 하고 또 얘가 어떤 날은 이거 쓰는 거 잘 쓰고 있는데 어떤 날은 오래 걸리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요거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실질적으로 보면 모자르고 어떤 날은 얘가 다 했는데 막 5분이 남아요. 자,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5분 같은 짜투리 시간을 노래라든가 우리 스토리라든가 어저께 주제별 단어 있죠? 예, 그거 한과 나가는데 5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요런 걸 하나씩 해주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자, 확인 및 응용 학습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확인 학습 매일 해주시죠? 예, 얘가 이걸 잘하고 왔는지 잘 읽었는지 한번 읽게 해보고 그리고 또 뭐해요? 선생님이 한국말로 물어보면 애들이 영어로 대답하죠. 네,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러면 애들은 How's the weather?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확인해주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응용학습. 아까 뭐예요? 배운 문장에서 단어를 바꿨다 꼈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is is a book 하고 배웠어요. 그럼 book 대신에 네가 알고 있는 단어 이것은 뭐 강아지입니다. This is a dog 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서 해줄 수 있는 응용학습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남는 시간 가고요. 자, 요거 매일매일 돼요. 근데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요.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일 중요해요. 자, 화요일에 반은요. 한 20분에서 25분은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날도 복습했는데 여기도 복습하네요.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반에 걸쳐서 하는 복습은 평상시에 하는 복습, 월수금에 하는 복습랑 틀려요. 월수금에 하는 복습은 자기 진도 나가는 그 전날 복습을 하는 거고요. 시험 보기 전에. 네, 화요일, 목요일 날 하는 복습은 뭐냐? 이 학생이 지금 오늘 이전에 배운 모든 것이 내 복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번의 반복을 거치기 위해서는 얘가 한 달 전에 배운 것, 6개월 전에 배운 것, 다 모든 내 그 배운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습에. 그러면 이날 그럼 뭐 해줘요? 네, 그거는 원장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롤플레이를 하셔도 좋고요. 자, 오늘은 전부 리딩만 하자. 네가 이때까지 배운 거 한 번씩 쫙 다 읽어보자. 아니면 오늘은 게임하자. 아니면 오늘은 초시계 하자. 날마다 그거를 틀리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날은 저는 자 그럼 너 지금 8과 나가니? 그래 그러면 1과부터 2단계씩 오늘 한번 다 들어보자. 리스닝 연습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틀리게 원장님이 그거를 짜주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전부 롤플레이 하는 날. 저는 한 달에 하루는 롤플레이 날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잡아서 그날은 다 롤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수업의 반은 리뷰에 할애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하고 나머지는 뭐를 하냐? 스토리를 해요. 스토리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노래를 배워주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단어를 또 해주죠. 그래서 화요일은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수금날 여기다 노래하면 큰일 나느냐? 네. 괜찮아요. 뭐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니까. 네. 남는 짜투리 시간에 뭐 노래를 하든지 주제별 단어를 해주든지 시간은 얼마든지 원장님하고 학생하고 아니면 선생님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는 월수금 화목 날 하는 그 내용이 틀려진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리뷰 하셔야 되고요. 스토리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스토리를 어떻게 공부해 줘야 되느냐? 자, 여기 뒤에 가시면 아까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기초과정 스토리라고 있는 데가 있죠? 여기를 가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처음에 보세요. 자, 스토리를 가면은 우리 스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스토리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초급인데 초급 보면은 스토리가 10개 들어있어요. 스토리가 10개 들어있는데 이 초급 스토리 10개가 저기 들어있는 내용대로라면은 지금 목차 보고 계세요? 아까 목차 북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스토리 북 잠깐만. 네, 목차에 보시면 이제 그게 있지만 요 스토리북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은 키리 더 키튼부터 시작해갖고 스토리가 10가지가 들어있어요. 초급 안에. 근데 이 10가지가 1과부터 10과까지가 난이도별로 쭉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이거별로 하면 오히려 키리 더 키튼이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운 건 2과에 있는 미스터 마블 앤 어 케이.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짧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기초과정 색깔이 전부 총일돼 있죠? 기초과정은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예, 기초과정에서 하는 스토리는 제일 처음에 미스터 마블 앤 어 케이크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났으면 The Lion and the Mouse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1, 2, 3, 4, 5 번호는 그 난이도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시면 되고 자, 기초과정 스토리 맨 밑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자, 스토리는 엘리멘터리 3. 우리 지금 초등 3학년 과정부터 시작하죠? 뭘로 시작하래요? 네, 미스터 마블 앤 어 케이크. 네, 아주 짧고 재밌고 뭐 거기 보면 아브라카다브라 막 이런 거 나와갖고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해요. 자, 요거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번호가 1, 2, 3, 4, 5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뭐 2번 안 하고 3번 먼저 한다 그래서 큰일 나요, 안 나요? 예. 벌금 안 낸다 그랬어요. 걱정 마시고. 왜 그런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애들을 쭉 다 해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루에 파트 1이나 파트 2 정도만 나간다. 무슨 얘기냐. 우리 스토리는 보시면 파트로 다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그리고 가면은 파트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장씩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파트 1, 2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4개를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는 파트 1, 저는 하나씩만 해요. 근데 학생에 따라서는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2개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를 나눠서 만약에 하루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파트 하나에 단계가 3개가 있어요. 처음에 한국말하고 영어 다 듣기 복합해서 그러니까 한국말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하기 영어 문장이 계속 반복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듣기 해갖고 스토리가 이제 그 화면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쭉 되는 거예요.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1을 오늘은 3단계를 해요. 요 3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저는 자 일로 와서 너 읽어 그래요. 그러면 요 책을 주고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스토리를 리스닝하고 스피킹 하고 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읽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읽기를 해요.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 지났어요. 그럼 다음 목요일 날 왔어요. 목요일 날 오면 요 파트 3개 파트 중에 오늘은 2단계, 3단계 단계 중에 2단계, 3단계 파트 1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2를 해요. 그럼 파트 2를 했어요. 그럼 오늘 파트 2 잘했어요. 그럼 1하고 2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목요일 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트 1하고 2를 2단계, 3단계만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파트 3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적되죠. 예. 계속 누적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트 4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오면 파트 3하고 4만 다시 한번 해요.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해나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전 단계, 그러니까 하루에 파트 1이나 파트 1, 2 정도만 진도를 나가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전 과정의 스토리를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기 진도 후에 여러 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리딩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 이거 듣고 오면 반드시 리딩을 저는 무조건 10번 읽는 거를 해요. 원칙으로. 끝났으면 10번, 오케이. 10번 읽고.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학습기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하냐면 학습기 진도 나간 다음에 애들 보고 읽으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읽었어요, 애들이. 읽으면 잘 읽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영어를 가리고 한국말만 보게 해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이 한쪽은 영어로, 한쪽은 한국말로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잘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애들이 거의 다 이제 막 술술술 해요. 그럼 요걸 싹 가리게 해요. 한국말만 보고 이제 해봐. 그러면 한국말만 보고 더운 날이었어요. 그럼 영어로 이제 쫙 하는 날이에요. 한글만 보고. 오, 얘가 한글만 보고도 잘해요. 그럼 이제 책 가리고 자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절절절절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가고 내가 뭐 이거 가리고도 절절절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 애는 어떻게 해줘요? 조금 더 해주면 되잖아요. 잘하는 애는 조금 더 해주게 하면 돼요. 뭐 해요? 자, 네가 이렇게 그러면 잘하니까 그거 한번 써봐. 그래서 쓰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는 학습기 진도 후에 영어 보고 읽기,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그 다음에 외워서 말하기, 외워서 써보기 등으로 학원 사정이나 아니면 스케줄이나 아니면 개인 능력. 어떤 학생은 그냥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너무 그런 학생을 막 안 보고 줄줄줄 외워서 쓰는 것까지 하려 그러면 선생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것까지만 시키자고요. 학생들을. 더 잘하는 학생은 안 보고 외워서 쓰는 것까지. 그러니까 학생 능력에 맞게 조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다 외워서 쓰는 것까지 목표로 하겠다 이러다가 애들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레벨에서의 과정. 얘 기초 레벨 하는데 얘가 너무 잘해갖고 스토리 이거 5개 다 했어요. 근데 기초 과정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걸 웃자. 그럼 너는 스토리 잠시 쉬어가 아니고 다음 과정에 뭐예요? 초급 과정의 스토리를 얘가 기초 과정을 하더라도 초급 과정의 스토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경우는 역할극을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이 학생은 지금 온 지 5달밖에 안 됐고 이 학생은 10달 됐어요. 근데 시간대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섞여서 오잖아요. 그러면 걱정 마시고 둘이를 같은 시간대는 같은 스토리를 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 달은 전부 해와 달, 이번 달은 뭐 사자와 쥐.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레벨이 조금 차이 난다 그래서 얘 2번째 하는 애인데 이걸 시켜도 될까?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하면은 이 학생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 학생은 조금 쉬울 수 있지만 또 다음에 가면 또 서로 바꿔서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같은 시간대에 지금 여기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모두 같은 스토리를 한다 그러면 화요일 날이 너무 쉬워져요. 이 학생들이 자, 오늘은 스토리를 전부 한번 롤플레이를 해보자. 자, 너는 그럼 사자 해, 너는 뭐 해 해갖고 그룹별로 자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롤플레이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발표하게 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롤플레이 할 때 땡 패스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네. 혹시 식사 참석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 식사 주문을 해야 돼요. 네. 식사 몇 인분 주문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만 거수. 두 분, 세 분. 네, 세 분 못 하시네요. 장소는 바로 여기고요. 네. 12시 한 10분. 12시 10분. 식사는 갈비탕하고 사실 비빔밥. 네. 네. 그것도 미리 정해야 되나요? 그게 좋지 좋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려야 이제 준비. 네. 자, 그러면 식사 하시는 분 중에서 갈비탕 거수. 메뉴 불러드릴게요. 갈비탕, 우거지탕, 소머리국밥, 산채비빔밥. 오, 맞네. 네. 그냥 비빔밥하고 갈비탕.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갈비탕 거수 없으세요, 아무도? 그럼 다 산채 비빔밥이에요? 반반 해놓을 테니까 가셔가지고. 갈비탕하고 산채 비빔밥. 아, 우거지탕. 갈비탕 손으로 주세요. 우거지탕, 소머리국밥, 산채비빔밥. 우거지탕. 원장님 뭐 드셔요? 저도 가능하면 우거지탕,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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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야, 그러면 비빔밥만 손들어 보시겠어요, 비빔밥? 보세요. 하나, 둘, 세 분. 네. 나머지 분은 아무거나라는 얘기네요. 아무것도 손 안 드니까. 네? 아무거나. 되는 대로. 여기서 세 분만 빼고. 자, 우거지탕 그러면 세 분이에요? 네. 아, 빼셨어요? 그럼 아까 그러면 세 분, 다섯 분 빠지네요. 네. 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러지. 식사하실 수 있는 자, 마지막입니다. 식사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식사 못 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식사 못 하세요? 하세요? 못 하시죠? 네, 다섯 분 못 하세요. 5분 빼고. 네, 네. 네. 오케이. 자, 어디까지 했었죠? 아,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해놓으면 뭐 어떤 학생한테는 조금 쉽고 어떤 학생한테는 조금 어렵겠지만 같은 역할극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왜냐하면 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8명인데 8명이 다 다른 스토리를 하면 원장님도 힘들고 애들도 재미없어요. 나 혼자 이걸 하니까. 그거보다는 같이 하면은 나는 사자 해보고 너는 뭐 하고 이렇게 역할극 해가지고 서로 바꿔 해보고 돌아가면서 해보고 하기 때문에 훨씬 또 저기도 재밌어요. 자, 우리 이 학습이 그 자기주도 학습 법에 잘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자기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하나의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은 1년을 다녀도 얘가 혼자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확인학습하고 혼자 하고. 예.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그러면은 다른 학원에 가면 이렇게 반 친구들도 있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옆에서 장난도 치고 하는데 얘는 그럴 저희가 없어요. 자, 그런 게 해소되는 것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요걸 같이 해주시면 반의 개념이 살짝 도입이 되면서 예, 그런 걸 해소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학년이 달라도 예, 스토리 같이 뭐 역할극 해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자, 3학년 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자, 3학년 거에서 자, 진도가 첫 주 월요일 날 오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1-1 써 있네요. 무슨 뜻이죠? 네, 1학년 그 3학년 과정이라니까 왜 또 1학년이에요? 네, 1과의 네, 다이얼로그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이라는 거는 1과의 다이얼로그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겠지만 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보면 다이얼로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매 과마다 앞에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1이라는 거는 요 앞에 단어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1은 다양한 단어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과정만 그래요. 초등학교 과정은 단어가 있고요. 다이얼로그 하나와 다이얼로그 2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가. 다른데 단어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2개를 묶어서 하루에 수업을 하고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학생이 너무 이렇게 따라오는 게 힘들어 하거나 이러면 요거를 단어만 하루에 하나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딴 학생 같으면 이게 8주에 끝나는데 이 학생은 10주 걸렸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학생 능력에 맞게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8주 만에 너 이거 무조건 뛰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간표는 표준이란 얘기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니니까 학생 능력에 맞게 그 학생이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최대한을 이용하는 게 더 학생들한테 효과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면 오늘은 그러면 단어만 하고 자 단어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워크북에 보면 단어 있어요. 읽고 쓰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이얼로그 1하고 만약에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다이얼로그 1을 리스닝 스피킹만 하자. 그럼 내일 와서부터 리딩 라이팅 단어 1 시작하자. 다이얼로그 1 시작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저게 뭐 이렇게 맞물려서 안 끝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늦어가지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날 와서는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번 진도 이제 리딩 라이팅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끝나요. 그러면 저번에 하는 거 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1, 1-2 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2가 나가는데 근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보니까 진도가 없고 뭐 하래요? 리뷰하고 무슨 뭐 저 주제별 단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송하고 스토리 하래네요. 왜 이게 정해진 스케줄이 없을까요? 네, 그룹별로도 하고 학생에 따라서 요거는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과정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과정에서 하는 스토리는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하는 영어 동요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동요도 두 가지가 있어요. Children's Song이 있고 영어 동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중에서 기초 단계에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노래가 많이 있으니까 기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영어 동요를 제가 셀렉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나 스토리나 모든 거를 전부 이렇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줄을 쫙 세워 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 넣어 놨으니까 기초 단계 하실 때는 영어 동요를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영어 동요도 그냥 애들이 동요만 부르면은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는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학습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동요는 네, 영어 동요를 네, 매일 새 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2주에 1개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 20분 앉아서 영어 동요 배워 이게 아니고 오늘 2단계 뭐 오늘 3단계 해서 2주에 노래 하나 정도 배우는 걸로 진도를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네. 그러니까 영어 동요도 마찬가지로 리뷰를 새 것만 계속 배우는 게 아니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은 리뷰하는 날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거를 쭉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는 네. 그러니까 동요를 우리는 이때까지 얘가 이렇게 눌러서 잘 따라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뭐 하래요? 따라 부르기는 기본. 그 다음에는 안 보고, 안 보고 부르는 거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안 보고 부르기는 여기서 나올 때 화면을 끄라 그래요. 그냥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한번 이렇게 해주면 그게 재밌어요. 애들은 화면 끄고 자기가 막 부르는 거를 또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조금 줌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끄라 그래요. 딱 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노래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부르고 그리고 화면 있어도 뭐 눈 가리고 부르기 그러면 애들 눈 다 가려요. 저는 이제 노래도 다 같은 거 가르쳐 주거든요. 그 시간대는 자, 눈 가리고 부르세요. 그러면 눈 이렇게 가리고 막 안 보는 척하고 막 이러고 부르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읽어보기. 우리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가사 같은 거 이거는 우리 책 나와 있어요. 영어 동요 책 나와 있고 팝송은 우리 그 웹사이트에 가면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영어 동요 책 같은 거 주고 뭐 영어 동요 책은 사실은 뭐 애들 보고 이것까지 사라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학원에 한 2권 정도 비치해 두셨다가 애들 다 끝났으면 그럼 일로 와 너 이거 읽어봐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가사 있잖아요. Itsy bitsy spider climb up the water spout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를 때는 부르는데 읽어봐 그러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자 이거 읽기 하자 그럼 자기가 불렀던 거를 막 기억하면서 이렇게 얼추절추 읽어요. 그럼 또 요거 읽는 연습 시키고 그럼 다 읽었어요? 그럼 다 읽은 다음에 다 읽었네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사 보고 써보는 거예요. 자, 안 보고 쓰기는 힘들어요. 거기 단어 같은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계사를 하래요. 어머, 계사를 어떻게 해요? 영어로 애들이 계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시켜보면 의외로 잘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이찌비찌 스파이더를 한다 그러면 여기 누가 있냐면 이찌비찌 스파이더가 누구냐면 거미예요. 거미가 뭐를 배관 타고 올라가는 건데 뭐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그러면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딩딩동 딩딩동 이거예요. 그러면 계사를 하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문장 중에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re you sleeping인데 sleeping 말고 너 뭐 다른 거 뭐 공부하고 있니? Are you studying? Are you studying? 바꿀 수 있죠? 애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공부하고 있니라고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러면 studying으로 바꾸면 돼. 그럼 자기가 바꾸죠. 가르쳐주면. 아니면 are you가 아니고 뭐 are you 말고 다른 걸로 is your mother sleeping 해도 되고 바꿀 수 있지. 레벨에 따라서 그게 틀리니까. 그러면 morning bell 말고 뭐예요? 뭐 evening bell 아니면 afternoon bell 아니면 night bell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단 말이에요. 네가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바꿔봐 내용을. 그러면 자기가 바꿔봐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줘 갖고 그러면 자기가 바꿨어요. 바꾼 거를 불러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거를 자기가 영어 노래를 막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걸 쓴 것 같아. 그걸 자기가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 부르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막 기분 좋아갖고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영어 노래 바꾸고 불렀다. 엄마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들어봐 하고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노래를 하나를 배우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영어 노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 노래를 배우면서도 교육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에 따라서예요. 어떤 학생은 노래 따라 부른 것까지만 오케이 너 거기까지만 잘했어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어떤 학생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안 보고 부르기 가사 읽어보기 이거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계사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다 틀리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기초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중급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 뭐 고급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에 아까 제가 확인하실 때 여기 있는 여기 이게 다 안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 과정에서 영어 동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의 저 주제별 단어 있죠? 주제별 단어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스케줄에 맞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이제 중급 과정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똑같은데 중급 과정 여기 초록색 여기 중급 과정 보캐블러리를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얘가 주제별 단어가 끝나면서 이제 중학 단어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학 단어 가고 중학 단어는요. 1600단어가 쉬운 단어부터 이렇게 줄이 세워져 있어서요. 사실 요 정도로 가면 우리 쉬운 단어를 애들이 어머 이거 너무 쉬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한 몇 과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는 좀 어려워지니까. 아니면 쉬웁지만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래도 하자라고 하고 하셔도 되고요. 자, 요것도 단어도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 밑에 단어 페이지. 요 밑에 보시면 보캡 1600이라고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단어 책이 있어요. 단어 책이 있으면 이 학생이 단어 가서 리스닝 스피킹 했어요. 그러면 단어를 와가지고 첫날은 읽어보라 그러세요. 영어를 보고. 제가 단어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1600단어 3권이니까 제일 어려운
1600 단어 중에서는 어려운 곳이에요. 자, 오늘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단어가 많아요. 45개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하지 말고 하루에 파트 1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럼 와서 다 했니? 그럼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읽는 거예요. pole, slope, 뭐 structure 하고 요거 읽는 것만 잘했네. 오케이. 오늘은 거기까지. 자, 다음 날 와서 요거 한 거를 다시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잘 읽었잖아요. 그럼 요걸 가리고 한국말을 보고. 그쵸? 아니면 처음에 와서 잘 읽었어. 그럼 뜻 얘기해봐. 그리고 한국말 뜻 얘기하고 다음 날은 한국말을 보고 영어로 쭉 얘기하게 하고 자, 그 다음 날은 한번 써보는 거 하고 그래서 요것도 단어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따라만 한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단어 같은 거를 책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숙제로 내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단어 같은 걸 나머지는 써오는 거거든요. 써오고 그 다음에 와서 시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오는 거, 문장에다 요 단어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집에서 숙제로 해오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단어도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여기다 저희가 설명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급 과정 보면은 이제 노래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4학년 정도 되기 시작해요. 고급 과정이면 우리 그 스케줄대로 하면은. 그래서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동요를 배워주는 게 아니고 뭘 배워줘요? 팝송을 배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팝송 보셨죠? 예, 팝송을 배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팝송 중에서 여기 이렇게 옆에 보면 아스테리스가 적혀 있는 거는 애들이 그나마 이렇게 팝송 중에서 선호도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아스테리스가 찍어 놓은 거니까 처음에 뭐를 가르쳐줄까 해서 모르겠으면 그거 있는 거부터 가르쳐주시면 애들이 재밌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과정을 다시 오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 그런 스케줄대로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나머지 기초과정 또 뭐 초급과정, 중급과정 패턴이 똑같으니까 크게 뭐 궁금하신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초과정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EBG가 있어요. EBG가 1, 2, 3하고 4가 있네요. EBG는 총 6권이에요. 그러면 1, 2, 3, 4만 있으니까 5, 6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음 초급과정에 가서 보면 EBG 5권, 6권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과정 EBG라고 해도 책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금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EBG,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G 시리즈 들어가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대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G 시리즈 나오는 걸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화체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같은 거를 너무 장기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서 요거 2달하고 요거 2달하고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놨으니까 요거대로 가시면 무리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G 시리즈 같은 거 하다가 너무 어려워하거나 이러면 조금 스킵해 주셔도 돼요. 이거 안 하고 가면 안 돼. 너 그래도 지금 네가 이 세월을 참아야 돼.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그 말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렵니? 너 조금 힘들어? 그러면 우리 요거는 그러면 뛰고 다음에 와서 할까? 하지 말자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요거는 우리 좀 쉬운 거부터 한 다음에 다음에 와서 하자? 그러면 네 그러면은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애들이 흥미 있게 재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거의 끝에까지 이제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나가면 되고요. 중급 과정 딱 지나서 고급 과정 가면은 이제 오렌지색이에요. 고급 과정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등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 중학교 과정을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마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이어리가 나오죠. 다이어리를 한번 스케줄을 보세요. 월요일, 월요일, 수요일 갔더니 금요일 날은 뭐 하래요? 라이팅.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자, 다이어리는 뭐냐면 영어로 일기 쓰는 거예요. 영어로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일기 쓴 예를 하루에 한 과씩 배우고 연습하고 해요. 똑같아요. 그 과정은. 똑같은데 얘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한 과씩을 배우고 뭐 써보기 하고 연습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엔 뭐를 해야 되냐면 어저께 제가 라이팅은 뭐라 그랬어요? 영작이 아니라 그랬죠. 뭐죠? 창작하고 논리. 그래서 논술학원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작과 논리가 섞여 있어서 이제 좋은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작이라는 거는 뭐부터 시작해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의 거를 베껴서 하기 시작하다가 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창작은 모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금요일은 월요일, 수요일은 이제 다 이게 주제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주제 하나씩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 글을 써보는 거예요. 내 글을 써보는데 자 우리나라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라이팅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첨삭지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첨삭지도 하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한 달에 첨삭지도만 하는 건데 한 달에 2편 해주거든요. 근데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래요. 비싸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글을 하나하나 첨삭해 준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어렵고 하는데 자 첨삭 지도를 해 주셔야 되죠. 라이팅은 시작을 하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은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모든 글이란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우리 글쓰기 원칙. 육하 원칙 또 그쵸? 서론, 본론, 결론. 예. 기승전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서론, 결론. 자, 서론이라는 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쓰면 돼. 자, 결론은 네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결론은 네가 이 글을 쓰면서 느낀 점 같은 걸 쓰면 돼. 아, 친구하고 싸웠더니 마음이 안 좋았다.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아야겠다. 네가 느낀 점을 하나 쓰면 돼. 라고 요렇게 왁구를 하나 정해 주셔야 돼요. 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애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글을 써 나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요걸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자 요거 한 줄, 요거 한 세 줄, 요거 한 줄 해서 5줄 정도만 써보자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2-3줄 늘어나고 10줄 늘어나고 이제 늘어나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 전체적인 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얘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이렇게 5줄을 썼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아 요놈 여기 틀렸네. 아 여기 뭐 빠졌네. 뭐 여기 과거형인데 요거 빠졌네. 하고 뭐 또 해주고 아 표현이 틀렸으니까 요건 요로 와야 되고 뭐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이 첨삭지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시간이 많이 가요. 고민되고. 예. 왜냐?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애 글 하나 쓴 걸 가지고 5분, 10분을 걸려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얘가 왔어요. 자 어저께 너 글 쓴 거야 하면서 줬어요. 자 선생님이 주셨으면 여러분들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옛날에 내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거 채점해서 주셨으면 집에 갖고 와서 내가 틀린 게 뭐지? 뭐가 틀렸지?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선생님이 주시면 받은 순간 어떻게 돼요? 책가방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거 본 적 없죠? 어디 갔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으면서 우리 애들은 여러분이 요걸 이렇게 첨삭을 쫙 해주면 얘가 집에 가서 싹 공부할까요? 절대 안 하죠. 네,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 안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는 선생님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죠. 얘 가서 안 볼 건데 이거 왜 해줘요?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라이팅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첨삭을 해주셨으면 첨삭한 고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 고친 내용으로.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고친 걸 가지고. 다시 썼어요. 자, 이상적인 거는요. 이상적인 거는 고친 내용을 보고 썼어요. 자, 요거를 보지 말고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고친 내용으로. 이게 이상적인 라이팅 수업이에요. 그래서 라이팅 수업은요. 글을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쓴 글을 자기가 자꾸 고쳐서 좋은 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팅 수업은 3가지 글을 써보는 것보다 1가지 글을 3번 써보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이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3가지 글을 따로 써본 것보다 1가지 글을 고치고 고쳐서 3번 써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힘든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쓴 글을 자꾸 다시 써야 되니까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드는데 이렇게 해야 라이팅 수업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서요. 라이팅 한 다음에 예, 여기 보면은 중급, 초급 가면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그래마 한 다음에 G-3800 나왔죠? 예, 그게 바로 이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여기 문제집이거든요. 여기 문제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여기서 G-3800 예, 문제 풀고 다시 요게 리딩. 자, 이렇게 2개 있는 거는요. 그래마하고 이디엄 있으면 그래마가 먼저 있는 제목이 월수금 진도고요. 뒤에 게 화목 진도예요. 화목, 여기는 중등 과정은 화목도 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컨버세이션이라든가, 리딩이라든가, 이디엄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하시고, 요 문제까지 다 푸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년 선행 과정까지가 다 끝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더 자세하게 원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빼먹은 게 많이 있어요. 있고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아마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늦는 아이를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안 고쳐주시면 그 학생들 그 버릇이 끝까지 가서 늦는 아이는 굉장히 늦겠어요. 근데 늦는 데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늦게 쓰는 데는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첫째는 연필을 힘을 꽉 줘가지고 한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위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 아이는 반 페이지만 쓰고 나도 막 손이 아파요. 꽉 눌러 쓰고 연필도 잘 부러져요. 뚝 부러지고. 예,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연필을 쥔 손을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위를. 이렇게 같이 그 학생 손을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몇 번 써봐 주시는 거예요. 자, 힘 빼고 이렇게 꽉 쥘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위 W 써볼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슬근슬근 써주세요. 자, 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자, 위 쓴다. 이렇게 E 한 칸 띄고 R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그럼 애가 선생님이 잡고 쓰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한 2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건 싹 고쳐져요. 빨리빨리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건 고쳐질 수 있고 또 한 유형은 왜 넣냐 하면은 자, it was a hot day를 쓰는데요. 5분 걸리는 이유가 책 놓고 이렇게 놓고 it이니까 it잖아요. 한자만 읽어요. I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왔는데 다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찾는데 한 30초 걸리고 찾아갖고 여기 IT T 또 써요. 그 다음에 가서 찾는데 또 걸려요. 이렇게 해서 걸리는 수가 대부분이 많아요. 자, 이런 학생들은 고쳐주는 게요. 오른손을 쓸 때 왼손을 쓸 때 쓰지 않는 손이 있어요. 요 손을 요 손가락을 요 손으로 책을 딱 잡으면서 요 손가락으로 자기가 쓰는 데를 탁 가리게 하세요. 가리키게. 여기를 가리키게 딱 요걸 누르면서 책을 잡고 그러면 내가 지금 IT를 썼어요. IT 썼어요. 그럼 다시 찾아갈 때 거기만 보면 되죠? 이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it 썼으니까 was로 가요. 예. 그런데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이 학생들은 한자 쓰는데 한자 쓰지 말고 알파벳을 2개, 3개를 같이 보게 하세요. 자, I가 아니고 IT야. 입으로. 눈으로 보게 하지 말고 IT 읽으라 그러세요. IT. 그래서 IT. 자, 한 칸 띄고 was. 자, 3개는 한꺼번에 볼 수 있어. WAS 가서 WAS. 요렇게 연습을 시키면 굉장히 빨라져요. 네, 그래서 그 느리게 쓰는 학생들은 지금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2년 계속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몇 번만 해주시면 제가 늦게 쓰는 아이들 많이 봤는데 다 고쳐져요. 그래서 빨라지고, 그리고, 입으로 긁고 쓸 때 저는 이렇게 문장 쓸 때도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it was a hot day. 그러면 말하는 게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이 돼요. 내 귀에. 예. 그리고 읽으면서 쓰면 또 스펠링도 잘 외워져요. 훨씬.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교육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